혹시 티니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아이들 세계에선 거의 대통령급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샘지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 티니핑이라는 어마어마한 IP를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키즈 시전을 넘어서 10대, 30대, 그리고 전 세계 시장까지 넘보고 있거든요. 자, 투자자로서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볼 거냐면요. 먼저 이 티니핑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반부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 끌어올렸는지 그 비결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타겟이죠. 130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또 해외로는 얼마나 뻗어나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미래 파이프라인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티니핑 시즌6의 시청률입니다. 요즘 TV 잘 안 보잖아요. 이런 시대에 애니메이션 하나가 시청률 30%를 찍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이건 그냥 만화가 인기가 많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됐고 또 아주 강력한 수익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IP 제국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졌을 리는 없겠죠? 그 성공의 시작점, 그들의 핵심 사업 모델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쌈기의 핵심 전략은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 흔히 OSM이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를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 장난감, 굿즈, 뮤지컬, 팝업 스토어 같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특히 4살에서 7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거대한 소비 생태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전략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는 이 숫자가 바로 보여줍니다. 50%.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매년 사업이 50%씩 성장했다는 건데 이건 정말 폭발적인 거죠. 그냥 인기가 많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꾸준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장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사실 SMG가 과거에는 적자래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 데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한 수가 뭐였냐면 바로 유통망 내재화입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에 맡겨서 물건을 팔았는데 2023년 9월부터는 우리가 직접 팔겠다 하고 나선 거죠. 이게 바로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열쇠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중간 마진 좀 아끼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를 직접 손에 쥐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캐릭터가 어느 동네에서 몇 시에 제일 잘 팔리는지 이런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 관리가 훨씬 똑똑해지고 다음 시즌에 뭐가 대박 날지 예측하기도 쉬워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 매출 원가율. 예전에는 80%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80원이 그냥 원가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남는 게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은 6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회사의 체질 자체를,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사업을 아주 단단하고 수익성 높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SMG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자 동시에 한계였던 키즈 시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죠. 사실 이게 모든 키즈 콘텐츠 회사의 꿈이자 가장 큰 숙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어릴 때 우리 팬이었던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까? 이 정말 어려운 질문에 SMG가 아주 영리한 3단계 해법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다른 유명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해보는 거였어요. 기아 타이거즈나 클리오 같은 곳들이랑요. 이걸로 1030 세대 반응을 한번 떠보는 거죠. 어라? 이거 먹히네? 싶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아예 자체적으로 굿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프라인 매장을 딱 열어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팬덤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1030 공략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K-팝과의 시너지입니다. 무려 SM 엔터테인먼트랑 손을 잡았어요.
에스파랑 콜래브해서 에스파핑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게 그냥 인기 아이돌 광고 모델로 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SM의 막강한 글로벌 팬덤을 SAMG의 세계관으로 끌어들이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타겟 연령대를 넓히는 동시에 SMG 제국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성공 공십이 해외에서도 통할까요? 이들의 글로벌 성적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글로벌 매출 비중을 보니까 한 가지가 눈에 확 띄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물론 거대한 시장이니까 기회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지형으로도 좀 더 다변화해야겠구나 하는 과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매출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IP 더블링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티니핑 하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메탈 카드봇이라는 새로운 IP가 티니핑 인기를 넘어 중국 OTT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회사가 그냥 운 좋게 하나 터트린 원히트 원더가 아니라 성공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컨텐츠 제작 능력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팬덤 문화가 생기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작년 3분기에 12억 원 정도의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장이죠. 미국이랑 유럽. 이쪽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금 팜마트 같은 큰 회사들이랑 협상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흐름이 아주 좋았죠? 그럼 앞으로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미래 파이프라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 공장이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메탈 카드봇 시즌3가 나오고요. 2026년에는 위시캣 시즌2, 그리고 티니핑 극장판 시즌2까지. 여기에 마술사 이은결 씨랑 하는 새로운 뮤지컬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2026년까지 라인업이 아주 빽빽하게 짜여 있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SMG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뭘까요? 저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위에 두 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단 기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티니핑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돈 잘 버는 기반이 있고요. 그 위에 10-30 팬덤과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죠.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